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중국 정상 간의 대화가 곧 예상된다. 이런 어떤 메시지가 나왔고, 또 엔비디아가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서면서 지수를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OECD에서 세계 성장 전망을 하향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가 잘 나오면서 이 점을 또 커버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새로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임기 초반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무엇보다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여기에 대한 반응, 그리고 첫 번째로 움직이는 업종이 뭐가 되는지 이 점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뭐 다 올랐는데 나스닥이 더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러셀 2000 중소형주도 더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어떤 우량주 이런 쪽보다는 성장주라든가 중소형주 이런 종목군들이 훨씬 더 많이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11개 업종 중에서 8개 업종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증시 흐름은 양호했다. 이렇게 이제 양호한 흐름을 만들 수 있었던 뉴스들을 보면 우선 백악관 측에서 또 미중 간 정상 회의 뭐 이제 전화를 통한 어떤 회의가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또 밝혔거든요. 근데 그걸 또 곧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곧이라고 한 거 봐서는 아마 뭐 오늘이나 내일이나 뭐 이 중에 통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미중 간 지금 이슈가 히토류하고 AI 칩 이런 것들이잖아요. 주요 기술에 대한 어떤 수출 통제 이런 것들인데 이런 점들이 부분적으로 좀 완화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기대를 갖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이제 그런 계기로 작동을 했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여기저기서 협상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것 같다. 뭐 러트닉 장관 같은 경우는 인도와 협상이 마무리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뭐 조만간 협상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대감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시장을 좀 올리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개장 초반까지만 해도 OECD에서 미국의 성장 전망을 하향했거든요. 예, 하향한 것도 있었고 그 이후로 뭐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신용 등급, 이민 정책 등등을 이유로 꼽아서 이게 단기에 바로 해소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실제로 성장이 좀 둔해질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나오는 지표들은 괜찮은데 또 이렇게 또 반전이 된 거죠. 뭐 대표적으로 4월 구인 건수 뭐 잠시 후에 보여드릴 겁니다만은 4월 구인 건수가 예상치를 상회해서 미국의 고용이 아직 탄탄하다라면 경기가 나빠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됐고 또 최근에 증권사들이 한동안 계속해서 증시 전망을 하향했었는데 최근에는 다시 상향하는 그런 증권사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도이치 같은 경우는 원래 7천에서 관세 전쟁 이것 때문에 6,150으로 낮췄었는데 이걸 다시 또 올렸어요. 그러니까 6,550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세 여파가 생각보다 심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면서 상향을 했는데 최근에 한 4곳 정도가 증시 전망을 긍정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또 투자자들에게는 심리를 좀 안도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 좀 주목해 볼 만한 뉴스가 뭐가 있었냐면 최근에 이제 법원에서 상호 관세는 무효야. 대통령이 그런 관세를 부과할 만한 권한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이제 근거로 이야기한 게 비상사태가 아닌데 비상사태라고 이야기를 한 거 그 자체가 근거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대법원에서 이게 판결이 뒤집히기 어려울 것 같다. 이게 이제 당초는 트럼프가 임명한 대법원 그 판사들의 구성 때문에 여기서 이제 대법원으로 가면 뒤집히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기사 나온 게 어떤 거였냐면 이걸 뒤집기 위해서는 지금의 미국 경제 상황이 비상사태라는 거를 설명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근데 이걸 대법원 그 판사들이 할 수 있을까?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이어지고 있어. 그래서 비상사태야. 이런 이야기 하기가 쉽지 않아서 아무리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들이 대법원 판사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뒤집지 못할 거다. 이런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뭐 관세부가 안 될 거야. 그게 아니라 트럼프 정부 측은 다른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쪽을 연구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의미도 되는 건데 어쨌든 법원에서는 적어도 이 판결을 뒤집지 못할 것 같다라는 주장이 오늘 제기가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조금 더 뉴스들을 자세히 보면 OECD에서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을 하향했거든요. 뭐 미국 성장 같은 경우는 이제 2.6에서 2.2에서 1.6으로 세계는 3.1에서 2.9%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5%에서
0%로 각각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향하게 된 계기가 다 그냥 관세예요, 관세. 예, 관세가 이렇게 됐고 이것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안 떨어질 것 같다 등등의 이유로 전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성장이 전체적으로 좀 둔화되나 보다. 근데 이게 추가적으로 또 낮춰질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되면서 좀 초반에 시장이 어정쩡하게 출발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미국의 정작 나오는 지표들은 또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구인 건수, 이거는 우리가 사람들을 뽑을 거예요라고 이제 채용을 딱 내는 거예요. 구인 광고를 내는 건데, 구인 광고라고 제가 표현을 그냥 쉽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채용 공고를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렸다. 여기 보시면 그래프가 내려가다가 살짝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구인 건수가 740만, 예상치가 710만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훨씬 더 이게 서프라이즈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채용된 거는 560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잘 나오고 있다. 고용 지표들이. 고용 지표가 잘 나오는 거는 급여를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니까 소비가 버티는 그런 이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미국 경제는 괜찮은 것 같다. 다만 이게 4월 수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더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제 그런 주장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뭐 미국의 경제가 관세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어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이제 섣부른 판단이긴 하죠. 근데 어쨌든 나오는 지표들은 아직까지는 괜찮다. 그러니까 이런 점이 좀 있었고, 또 하나는 최근에 메가세븐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그 근거로 삼는 게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잘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난 3월에 전망했던 게 실적 예상했던 게 16% 정도 늘어났을 거야. 이렇게 이제 봤는데 실제로 나온 건 27.7%. 물론 이제 그 외에 493개 기업들도 실적 추정치보다 더 잘 나오긴 했는데 이제 퍼센트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27.7%, 9.4%. 이렇게 해서 메가세븐 실적 성장이 여전히 두드러지고 있구나. 그리고 그 중심에 엔비디아가 있구나. 라고 평가가 되면서 오늘 엔비디아가 2.8% 올라갔고 이러면서 또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사실 악재라고 꼽으려면 그럴 만한 재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임원들이 엔비디아 주식 매각할 거로 알려져 있거든요. 젠슨 왕이 600만 주인가 700만 주인가 이제 줄일 걸로 알려져 있고 그 외 임원들도 100만 주 이상 그 지분을 정리하겠다라고 이제 신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미중 간의 협상이 진행이 되면 그 자체는 호재인데 최대 수혜는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될 거다. 그러니까 중국에 다시 수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 때문에 날리게 되는 매출 규모 젠슨왕이 공개한 거 있었잖아요. 그게 복원이 되면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지는 거잖아. 이렇게 평가가 되면서 주가가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1위. 그러니까 3조 4,443억 달러인가? 하여튼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그러니까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엔비디아가 올라가면서 주요 반도체주들도 동반해서 올라갔습니다. 오늘 뭐 브로드컴도 3% 올라가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오늘 4%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상승률 상위 보면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있고 또 달러 제너럴이 오늘 15.85%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우리로 치면 약간 뭐 다이소 같은 느낌? 하여튼 그런 데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싼 제품을 많이 진열해 놓은 곳 매장이 좀 많이 팔리지 않을까라고 해서 달러 제네럴, 달러 트리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가가 강세로 보였죠. 이게 약간 느낌이 1달러 가지고 살 수 있는 제품이 많은 회사들, 뭐 이 많은 매장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 회사들이. 그래서 요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고 그 외 에너지주, 퍼스트 솔라 같은 태양광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각각 또 강세를 보이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외국인들 움직임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근데 외국인들이 최근에 조금 달라졌다라고 보는 게 그 몇몇 번의 순매수하는 사이클이 있긴 했었는데 지금이 제일 길어요. 거의 지금 한 달 반 가까이 외국인들의 매수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반짝 매수가 아니라 추세로 이어지나 보다. 그러니까 기존에도 매수가 있긴 했는데 대략적으로 뭐 2주 안쪽에서 끝나버리는 그런 사이클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 달 반, 물론 이제 그 경로가 좀 완만하긴 하지만 이어지고 있어서 외국인들이 돌아오고 있구나라는 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직후부터 매수했던 종목군들 보면 뭐 하이닉스, 그다음에 SM, 뭐 조선주,
그 전력 관련된 종목군들, 뭐 방산주 일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지난주부터 약간 변화가 좀 생기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가 순매수 안에 들어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하여튼 새로운 종목군들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 투자들이 6월 들어서 5월 말부터 이제 약간의 변화가 생기고 있어서 오늘 좀 변화되는 종목군들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5월 이후에 코스피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보면 뭐 건설주도 세게 움직여서 그건 아예 제가 좀 차트가 이상하게 보여서 빼버렸고 비싸게 가는 게 이제 또 증권주였잖아요. 증권주, 그다음에 카카오가 5월 막판부터 살아나고 있었고 삼성전자도 은근하게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자동차가 좀 올라오는 것 같지만 좀 주춤했고 그다음에 2차 전지주가 좀 살아나고 이거 보시면 이전에 움직였던 거 말고 5월 말 이후에 움직였던 그런 경로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5월 말 이후에 살아나던 종목군들이 단지 그냥 한 번씩 이제 순환매 차원에서 간 건지 아니면 추세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는 건지 기존의 강세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치고 나가는 건지 그러니까 요 구도가 지금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증시 자금상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기는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차별화 장세가 되거나 순환매 돌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차별화 장세 가능성 그러면서 기존 이외에 다른 종목군들이 합류하거나 교체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는지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가장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건 엔터플러스, 원전 뭐 이런 쪽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뭐 2차 전지, 반도체, 뭐 알테오젠 같은 제약바이오 이런 종목군들은 아래쪽에 가 있잖아요. 상승률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5월 초반 대비하고 비교해봐도 올라간 게 없고 엔터, 원전 이런 거 이외에는 그다지 이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었죠. 근데 지금 이 밑에 있는 종목군들 쪽에서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2차 전지, 그다음에 뭐 반도체 뭐 그 외에 뭐 게임주 들고 최근에 사실 되게 강한 건 통신 장비인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어떤 업종 중에서 5월 말 6월 초 사이에 어떤 변화가 생기고 실제로 추세를 갖는 종목들 추세라면 일주일에 3일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흐름이 나오는 것들이 나오는지 오늘 장에서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게 지금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대선이 끝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식시장 첫날 반응 사실 취임일 주식시장이 원래 안 좋았거든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근데 이제 오늘 좀 그 반하는 움직임이 나오는지 반대되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6월 첫 거래에 매수했는데 오늘 장에서도 매수하면서 기존의 매수 흐름을 이어가느냐. 그리고 어떤 업종을 집중하느냐.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5월에 강했던 업종들, 뭐 방산, 원전, 뭐 건설, 증권, 조선 등등의 종목군들이 강했었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소외받았던 종목군들은 계속 소외받다가 5월 말에 살짝 움직였죠. 뭐 2차 전지나 삼성전자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종목군들, 게임주들도 최근에 좀 움직임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추세로 바뀌는 건지, 그러니까 요 흐름 한번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대선을 계기로 고객의 딱금 같은 어떤 증시 자금의 변화가 생기느냐. 왜냐면 이제 추경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추경이 시행이 되면 주식시장 더 올라갈 텐데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막연하게 추측이지 실제로 자금 들어오는 건 별개의 문제니까 자금이 실제로 들어오는 계기로 작동을 하느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이후에 고객의 딱금의 추이를 저는 집중적으로 살펴볼 거고 살펴보면서 내용 나올 때마다 별거 아니네요. 그러면 그냥 기존의 외국인 기관 중심의 대형주 장세일 것 같습니다. 아니면 고객의 딱금이 늘어나면 코스닥의 중소형주 다이나믹한 종목 장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이제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 설명을 집중적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취임일 또 임기 증시를 좀 보니까 취임일 특이한 게 최근에 7번 중에도 올라간 게 한 번밖에 없어요. 예, 코스피 같은 경우는 6번이 하락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과연 상승할 거냐?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미증시 환경이라든가 우리나라 휴장 때 미국이 또 계속 올라가고 반도체 봐서는 이번에는 또 플러스가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취임일 징크스가 좀 깨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그 임기 4년차 동안의 어떤 성적표. 근데 이게 보면 약간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여건을 물려받은 이제 대통령들이 좀 그 기간에 주식시장이 좀 강한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IMF 때 물려받은 그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때 증시가 되게 강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도 카드 대란 뭐 이런 거 있었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 물려받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되게 많이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탄핵이라는 불확실성 이후에 그걸 이제 받았던 문재인 대통령 때 강했고 이게 보시면
약간 이제 퍼센티지가 좀 셌던 게 대외적으로 또는 국내적으로 좀 안 좋은 환경에서 물려받은 대통령들의 임기 때 증세가 좀 강한 그런 패턴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비슷한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되는지 이 부분도 근데 이건 뭐 나중에 이제 지나가 봐야 하는 거라서 나중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역대 대통령 취임일 징크스는 좀 깨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긴 하는 것 같습니다. 요건 제가 마감할 때 내용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이제 PPL 나갈 예정이니까 미리 양해 부탁드리면서 다음 주 3일에서 4일 정도 제가 이제 어디 홍보할 예정이니까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